엄마, 또 나 때문에 고생시켜드려서 죄송해요. 76의 한말자는 아들 박재민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가정식 반찬 만들기로 굽어진 허리도 기름, 튀김으로 상처투성이가 된 손도 모두 잊었다. 그저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가슴을 에어내듯 아팠다. 괜찮다, 재민아. 엄마가 뭐 하나라도 더 도와줄게. 30년 넘게 골목에서 운영해온 가정식 반찬 가게. 그곳은 한말자에게 단순한 장사터가 아니었다. 남편을 일찍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젓가락질하며 만들어낸 삶의 터전이었다. 가게 한쪽 구석에는 어린 재민이 숙제하던 작은 책상이 아직도 자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졌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이 들어서면서 동네 사람들조차 간편한 즉석식품을 찾기 시작했다. 그래도 말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골라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었다. 손맛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반찬 가게 이제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며느리 이수정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말자의 손이 멈췄다. 방금 전까지 손주 채원이의 도시락을 싸고 있던 손이 떨렸다. 요즘 시대에 이런 장사로는 힘들어요. 게다가 재민이 사업 시작하려면 목돈이 필요한데. 수정의 말이 이어졌지만 말자의 귀에는 잘 들리지 않았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서늘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그 가게가 없다면 자신에게 남는 건 무엇일까? 매일 새벽 5시에 눈을 뜨게 하는 이유가 사라진다면? 엄마, 저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신 거 알아요. 하지만 제가 이번에 정말 확실한 사업 기회를 잡았거든요. 식당 체인점인데 성공하면 어머니도 편하게 모실 수 있어요. 재민의 간절한 눈빛이 말자를 바라봤다. 그 눈에는 어릴 적 아플 때마다 엄마 품에 안겨 울던 그 아이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밤새 열을 식혀주던 엄마의 손길을 기억하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다. 재민이가 그렇게 말한다면 말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재민과 수정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다. 그날 밤 말자는 가게 안을 홀로 걸었다. 벽에 걸린 오래된 메뉴판, 단골 손님들의 사진들, 그리고 구석에 놓인 재민의 낡은 책상까지 모든 것이 30년의 세월을 증언하고 있었다. 손으로 벽을 쓰다듬으니 거친 시멘트 질감이 생생하게 전해졌다. 미안하다, 우리 가게야.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혼잣말이 허공에 흩어졌다. 그날 밤 말자는 처음으로 가게에서 울었다. 30년 동안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다. 새벽까지 울고 또 울었다. 이틀 후 말자는 단골 손님들에게 하나씩 인사를 돌렸다. 죄송해요. 이제 가게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동안 고마우셨어요. 어머니, 왜요? 여기 반찬 맛있는데. 우리 애들이 어머니 반찬만 먹는다고 하는데.
단골들의 아쉬워하는 목소리에 말자의 가슴은 더욱 아팠다.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다. 가게 정리를 마치고 나니 손에 쥐어진 건 5천만 원의 보증금과 조금의 적금이었다. 평생을 바쳐 모은 전 재산이었다. 재민아, 이거 다 넣어줄게. 사업 잘해라. 말자가 통장을 건네자 재민은 눈물을 흘렸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꼭 성공해서 어머니께 효도할게요. 그래, 우리 재민이가 잘할 거야. 말자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잘 될 거라 믿었다. 아들이 성공하면 손주들과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한 달 후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재민은 매일 밖으로 나가며 사업 준비에 바쁘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말은 해주지 않았다. 수정은 예전보다 말자에게 더 차갑게 굴었다. 어머니 방에서 좀 쉬세요. 애들이 시끄럽게 해서 죄송해요. 전에는 손주들과 함께 거실에서 시간을 보내도 괜찮다고 했는데 이제는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다. 채원이와 민준이가 할머니를 찾아 방문을 두드려도 수정은 아이들을 데려갔다. 할머니는 좀 아프시니까 조용히 해야 해. 말자는 아프지도 않았는데 아프다고 거짓말을 해야 하는 자신이 서글펐다.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으니 벽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멀어져 가는 것만 같았다. 어느 날 저녁 수정이 조심스럽게 말자의 방으로 들어왔다. 어머니 죄송한데 한 말씀 드릴 게 있어요. 말자는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어머니께서 요양원 같은 곳으로 옮기시면 어떨까요? 서로 편하잖아요. 그 순간 말자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나를 내보내겠다는 거니?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도 또래분들과 지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요. 요즘 요양원들 시설도 좋고. 수정의 말이 이어졌지만 말자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30년 동안 가게를 정리해 준 돈으로 손주들 기저귀 갈아주고 밥 해준 대가로 받는 게 이런 차가운 말이라니. 재민이는 뭐라고 하니? 재민이도 같은 생각이에요. 어머니를 위해서라고. 말자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목구멍이 메어와서 숨쉬기도 힘들었다. 그날 밤 말자는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평생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틀 후 말자는 조용히 짐을 쌌다. 많지도 않은 옷가지들과 몇 장의 사진, 그리고 손주들이 그려준 그림 몇 장이 전부였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재민이 말자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엄마 어디 가세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내가 여기 있으면 불편하다니까. 재민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러나 말리지는 않았다. 수정은 아예 시선을 피했다. 잠깐만 다른 곳 알아볼게요. 며칠만. 됐다. 언니한테 연락해뒀어. 말자는 현관 앞에서 돌아봤다. 그 집에서 손주들과 함께 보낸 행복한 시간들이 한순간에
기억 속으로 사라져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말자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이 닫히는 걸 느꼈다. 택시 안에서 바라본 집은 이미 남의 집이 되어 있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따뜻한 불빛도, 저녁 준비로 바쁜 모습도 이제는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기사님, 빨리 가주세요. 말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뒤를 돌아보고 싶지 않았다. 돌아본다면 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렇게 30년 동안 지켜온 모든 것을 등지고 말자는 새로운 삶을 향해 떠났다. 언니,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여든의 문경자 앞에서 한말자는 처음으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언니의 작은 투룸 아파트는 말자에게 유일한 피난처였다. 그곳에서 보낸 첫날 밤 말자는 베개를 적시며 울었다. 30년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던 손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허공에서 떨고 있었다. 말자야, 네가 잘못한 게 아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다 그래. 경자의 위로도 공허하게 들렸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준 자신이 바보 같았다. 가게도, 돈도, 심지어 손주들까지 모두 잃어버렸다.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 아직 너는 건강하잖아. 경자의 말에 말자는 고개를 들었다. 맞았다. 아직 죽지 않았다. 손도 발도 멀쩡했다.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틀 후 말자는 동네 청소 일자리를 알아보러 나섰다. 76의 나이에 청소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나이가 많다며 거절당하기 일쑤였다. 할머니, 청소일이 만만하게 보이세요? 무거운 거 들어야 하고 계단도 많이 올라가야 해요. 한 청소업체 사장의 싸늘한 말에 말자는 주눅 들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경자 집에서 계속 얹혀 살 수는 없는 일이었다. 사장님, 제가 나이는 많지만 아직 힘은 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간절함이 통했던 걸까? 결국 한 작은 청소업체에서 말자를 받아주었다. 하루 일당은 5만 원. 한 달에 20날 일하면 100만 원 정도였다. 전에 가게에서 벌던 수입에 비하면 턱없이 적었지만 그래도 감사했다. 첫날 일터에 나간 말자는 충격을 받았다. 오피스텔 20층을 계단으로 오르내리며 청소해야 했다. 무거운 청소도구를 끌고 다니는 일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숨이 많이 차시는데. 함께 일하는 50대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조금만 쉬면 돼요.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무릎은 쑤셨다. 그래도 참았다. 이 일을 잃으면 갈 곳이 없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조금씩 적응되기 시작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일터로 나가고 저녁 6시에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에 익숙해져 갔다. 반찬 가게를 할 때보다는 훨씬 규칙적인 생활이었다. 언니, 나 이제 독립할 거야. 한 달 후 말자는 경자에게 말했다. 한 달 동안 번 돈과 조금씩 모은 돈을 합치면 전세금 정도는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말자야, 여기서 계속 지내면 되는데 왜 고생을 자처해? 언니도 불편하잖아. 나도 내 공간이 있어야 숨을 쉴 것 같아. 경자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말자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집을 알아본 말자는 현실을 깨달았다. 서울에서 76의 독거노인이 전세를 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할머니, 죄송한데 나이가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집주인이 걱정할 거예요. 보증금도 충분히 있는데요. 그래도 혹시 보증인은 계세요? 보증인. 그 말에 말자는 말문이 막혔다. 아들에게는 부탁할 수 없었고 언니는 이미 충분히 도와준 상태였다. 결국 말자가 구한 것은 지하 반층짜리 작은 원룸이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습하고 어두웠지만 그래도 자신만의 공간이었다. 이사 첫날 말자는 그 작은 공간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다. 김치도 없이 먹는 라면이 이렇게 짠 줄 몰랐다. 눈물이 흘러라면 국물이 더 짠맛이 났다. 그래도 내 집이야. 작은 창문으로 보이는 건 지나가는 사람들의 다리뿐이었지만 그곳에서만큼은 눈치 보지 않고 울 수 있었다. 웃을 수도 있었다. 아무도 자신을 쫓아내지 않는 곳이었다. 시간이 흘러 말자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갔다. 새벽에 일어나 간단히 아침을 먹고 청소 일터로 나가는 것. 저녁에 돌아와 혼자 저녁을 먹고 일찍 자는 것. 외롭긴 했지만 평안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었다. 청소일로 버는 돈으로는 생활비와 월세를 내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었다. 조금씩 모아둔 돈도 바닥이 나기 시작했다. 병원비라도 들어가면 당장 곤란해질 상황이었다. 어느 날 말자는 용기를 내서 재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동안 연락 한 번 없었던 아들이었지만 그래도 혈육이었다. 여보세요? 재민아, 엄마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한참 후에 재민이 대답했다. 아,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낸다. 너는 사업 어떻게 돼가니? 그게 아직 진행 중이에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재민의 목소리에서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지만 말자는 넘어갔다. 그래, 천천히 해라. 엄마는 독립해서 잘 살고 있어. 내 몸은 괜찮으세요? 응, 청소 일하면서 건강해졌어. 청소일요? 재민의 목소리가 놀란 듯 했다. 응, 나름 괜찮아. 혼자 살려니 돈도 벌어야 하고. 아, 죄송해요, 엄마. 괜찮다고 했잖아. 너나 사업 잘해라. 전화를 끊고 나서 말자는 허전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더 이상 캐묻고 싶지 않았다. 이미 남남이 된 것 같았다. 몇 달이 더 지났다. 말자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청소일도 예전보다 힘들어졌고 몸 곳곳이 아프기 시작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여유는 없었다. 어느 날 밤 말자는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다. 혼자 사는 집에서 쓰러지면 누가 발견할까 하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엄마 나야.
재민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리 급한 느낌이었다. 왜 이렇게 늦게 전화해? 엄마, 나 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말자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예감이 좋지 않았다. 무슨 일인데? 혹시 아직 돈 좀 남아 있어요? 그 순간 말자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아들이 자신에게 전화를 건 이유를, 그동안 연락이 없었던 이유를, 얼마나 필요한데? 많지 않아요. 2천만 원 정도만. 정말 급해서요. 2천만 원. 말자에게는 전 재산과 다름없는 돈이었다. 지금까지 모아둔 보증금과 비상금을 모두 합쳐야 겨우 나올 돈이었다. 재민아, 그 돈은 엄마가 지금 사는 집 보증금이야. 그거라도 없으면 엄마는 거리로 나앉게 돼. 엄마, 제발요. 정말 급한 거예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재민의 목소리가 울먹였다. 하지만 말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안 돼, 재민아. 이건 엄마 마지막 살 길이야. 엄마, 제발. 됐다. 다른 방법을 찾아봐라. 말자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다. 그러고는 한동안 전화기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아들을 거절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다. 이 돈까지 내주면 정말 갈 곳이 없어진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집에 돌아온 말자는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가슴이 두근거리며 안으로 들어가니 재민이 방 안을 뒤지고 있었다. 재민아, 너 뭐 하는 거야? 재민은 말자를 보자 얼굴을 붉혔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급해서. 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엄마,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돈 좀 빌려주세요. 재민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옷차림도 말이 아니었다. 뭔가 심각한 일에 휘말린 것 같았다. 하지만 말자는 더 이상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다. 분노만 치밀어 올랐다. 나가. 당장 나가. 엄마, 나가라고. 내 집에서 당장 나가. 하지만 재민은 나가지 않았다. 오히려 서랍장을 열어 통장을 찾기 시작했다. 이걸로 안 되겠어요. 통장이 어디 있어요? 아, 이 미친놈아. 그만둬. 말자가 재민을 말리려 했지만 재민은 말자를 밀쳐냈다. 그 바람에 말자는 넘어질 뻔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재민은 결국 통장과 도장, 그리고 계약서를 찾아냈다. 말자의 전 재산이었다. 안 돼. 그걸 가져가면 엄마는 어떻게 살아? 나중에 꼭 갚을게요, 꼭. 재민은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집을 나갔다. 남겨진 말자는 엉망이 된 방에 주저앉아 넋을 잃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혼잣말이 허공에 흩어졌다. 30년 동안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이제는 도둑처럼 자신의 집에 침입해서 마지막 희망까지 빼앗아 갔다. 그날 밤 말자는 한잠도 자지 못했다. 내일 당장 월세를 낼 돈이 없었다. 보증금도 없었다. 이제 정말 거리로 나앉게 될 판이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말자는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다. 76의 나이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 바로 정의를 찾는 일이었다. 경찰서 앞에 선 한 말자의 손이 떨렸다. 76평생 이런 곳에 발을 들여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어제 집주인이 찾아와서 다음 달까지 보증금을 못 구하면 나가라고 했다. 거리로 내몰릴 처지였다. 할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젊은 경찰관이 친절하게 물었다. 하지만 말자는 쉽게 말을 꺼낼 수 없었다. 내 자식을 고발한다는 것이 이렇게 무거운 일인지 몰랐다. 저희 아들이 제 돈을 가져갔어요. 아드님이요? 어떻게 가져가셨는데요? 허락도 없이 집에 들어와서 통장하고 도장을 가져갔어요. 제 전 재산이었는데 경찰관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언제 일어난 일인가요? 사흘 전이요.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할머니 힘드시겠지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가정식 반찬 가게를 30년 동안 운영했던 것부터 아들의 사업 실패를 도와주기 위해 가게를 정리한 것까지, 그리고 집에서 쫓겨나 혼자 살게 된 경위와 마지막에 아들이 집에 침입해서 돈을 가져간 일까지. 정말 힘드셨겠네요. 그런데 혹시 아드님과 대화해 보셨나요? 돌려달라고?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이미 어디 쓴 것 같아요. 말자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다. 할머니 가족 간의 일이긴 하지만 이건 명백한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고발하시겠습니까? 그 순간 말자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절도죄. 자신의 아들이 절도범이 된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네, 고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괜찮으시죠?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시작된 조서 작성은 3시간이나 걸렸다. 평생의 사연을 낯선 사람에게 털어놓는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다. 할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곧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 말자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내 자식을 경찰에 고발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다. 사흘 후 재민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미쳤어요. 경찰서에 고발했다고요? 재민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래, 고발했다. 엄마, 저 당신 아들이에요. 어떻게 친아들을 경찰서에... 친아들이면 어머니 집에 도둑질하러 와도 되는 거니? 말자의 목소리도 단단했다. 도둑질이 아니라 빌린 거예요. 나중에 꼭 갚을 거라고 했잖아요. 빌리려면 허락을 받아야지. 남의 집에 침입해서 가져가는 게 빌리는 거니? 엄마, 됐다. 이제 경찰이 알아서 할 거다. 말자는 전화를 끊었다. 그러고는 한동안 전화기를 바라봤다. 아들의 분노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이미 선택한 길이었다. 일주일 후 재민이 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경찰관이 전화로 알려줬다. 할머니 아드님을 체포했습니다. 내일 조사 받을 예정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말자는 복잡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안도감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내 자식이 경찰서에 잡혀 있다는 현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다. 그날 밤 수정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 어떻게 이런 일을? 수정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다. 이제 와서 울면 뭐해? 재민이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감옥까지 보낼 생각이세요? 내가 보내는 게 아니야. 법이 정하는 거지. 아이들이 아빠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 말에 말자의 가슴이 아팠다. 손주들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너희가 나를 내쫓을 때는 생각 안 했니? 내가 어떻게 살지는? 그건 됐어. 이미 늦었어. 말자는 전화를 끊었다. 그 후로 재민 가족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다. 2달 후 재판이 시작되었다. 법정에 들어선 말자는 떨렸다. 평생 처음 보는 법정의 엄숙한 분위기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피고인 박재민, 앞으로 나오세요. 재민이 죄수복을 입고 나왔다. 야윈 얼굴과 깊게 패인 눈가가 말자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래도 표정은 굳게 유지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친모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여 현금 2천만 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재민의 대답이 작게 들렸다. 피해자께서 직접 나와 계십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판사가 말자를 바라봤다. 말자는 천천히 일어났다. 저는 평생 아들만 믿고 살았습니다. 남편 일찍 잃고 혼자 아들 키우면서 하루도 쉰 적이 없었어요. 말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가정식 반찬 가게 30년 동안 운영하면서 모은 돈 전부 아들 사업 미천으로 줬어요. 그런데 그 대가로 받은 게 쫓겨나는 거였어요. 법정이 조용해졌다. 그래도 참았어요. 내 자식이니까. 근데 마지막 살 길까지 빼앗아 가면 엄마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말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자식이라도 잘못한 건 죄입니다. 더 이상 당하고 살 수는 없어요. 피고인 할 말 있으면 하세요. 판사가 재민에게 말했다. 재민은 천천히 일어나 말자를 바라봤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재민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제가 사업에 실패하고 빚까지 지면서 정신을 잃었어요. 엄마가 평생 고생하신 거 알면서도 재민이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발. 재민이 눈물을 흘리며 빌었다. 그 모습을 본 말자의 마음도 흔들렸다. 아직도 자신의 아들이었다. 하지만 말자는 고개를 돌렸다. 내가 그 말을 할 때는 이미 내 아들이 아니었다. 냉정한 목소리였다. 엄마, 늦었어. 너무 늦었어. 재민이 더 말하려 했지만 말자는 듣지 않았다. 판사님,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말자는 자리에 앉았다. 재민은 한동안 말자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최종 변론을 들어보겠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말했다.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절도가 아닙니다.
평생 자신을 키워주는 어머니의 마지막 생활비를 빼앗은 폐륜적 행위입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도 일어났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일이기도 하고 초범이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판사는 한동안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피고인 박재민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방망이 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재민이 고개를 떨어뜨렸다. 엄마, 재민이 말자를 불렀지만 말자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냥 법정을 나섰다. 법정을 나온 말자는 한동안 서 있었다. 하늘이 무척 높아 보였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지. 혼잣말이 바람에 흩어졌다. 그날 저녁 말자는 작은 반지하 방에 돌아와 창문을 열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다리만 보이는 그 창문 너머로 석양이 비치고 있었다. 채원아, 민준아, 할머니가 미안하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아니, 정말 들리는 건지 환청인지 모르겠었다. 그래도 따뜻했다. 며칠 후 말자에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재민이 감옥에서 다른 죄수들에게 어머니 이야기를 하며 울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출소하면 반드시 어머니께 용서를 빌고 제대로 효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말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 76에 배운 것이 있다면 자신을 지키는 법이었다. 너무 늦었어, 재민아. 말자는 중얼거리며 라면을 끓였다. 김치도 없는 라면이었지만 이제는 짜다고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했다. 그날 밤 말자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꿈속에서 어린 재민이 나타났다. 엄마 품에 안겨 응석을 부리던 그 아이였다. 엄마, 사랑해요. 꿈속의 재민이 말했다. 엄마도 사랑한다. 꿈속의 말자가 대답했다. 하지만 깨어난 말자는 더 이상 그 사랑을 믿지 않았다. 사랑은 때때로 독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창문 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말자에게도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 아무도 자신을 배신할 수 없는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삶이